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지금의 주가 조정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좀 밀리니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 버튼을 멈추고 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덕산하이메탈 제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왜 사야 되는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끄지 않고 따라오신다면 제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누군지, 그리고 매집 평단가가 얼마인지 같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전략까지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있으니까 강의까지 해가지고 꽉꽉 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눌려줬고,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또 매수도 추천드렸다가 1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밀리면서 이 역전 밴드에 다시 왔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역전 밴드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 타점으로 우리 매매 기법, 정세역전 매매 기법으로 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만 또 매수를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기법이나 이런 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매수를 생각하는 건 맞으나, 자, 중요한 건 이 덕산하이메탈이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고 갈 수 있느냐, 이걸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어떤 가격에 살 거냐가 중요한 거지, 별로 좋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었는데 막 급등했던 종목이 그냥 빠졌으니까 매수하자, 이거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근거들을 또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덕산하이메탈 없던 분도 사게 하고 있는 분들은 더 사고 싶게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덕산하이메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주분들이 계실 거고 사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명확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주분들은 1번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이라고 한번 달아주세요.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3번이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이 포인트를 집중해 가지고 또 계속 영상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덕산하이메탈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저점 5,5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급등을 보였다가 역전 밴드에 딱 와가지고 반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 역전 밴드가 온 날은 누구나 아는 날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급락이 시장에 나왔던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주어버린 거죠. 제가 이래서 영상 한번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악재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덕산하이메탈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의 타점도 드렸고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왜 매수를 타점 드렸냐라는 부분에서는 이 역전 밴드에서 우리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는 것과 시장의 하락도 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뒤에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덕산하이메탈을 하려고 계속 지켜보다가 기회가 와서 매수를 타점을 잡은 거죠. 그런데 또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또 매수를 할 만한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밴드가 나왔으니까 상승하는 이 라인 위에 계속적으로 지지가 받으면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덕산하이메탈의 지금 현재 가격대가 중요한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은 저점 구간에서 처음에 한 번의 물량의 매집, 이걸 이빨 빠진 거래량이 하는데 거래량이 한번 쑥 들어왔다가 계속 바로 죽어버리면서 주가는 옆으로 다시 기죠. 이걸 매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튀면서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거래량으로 위로 올려칩니다. 그리고 쭉 빠졌죠. 이거는 앞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면 아래쪽에서 훅 하고 밀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아래쪽에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계속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고 있는데 뽕 하고 뛰었다가 밑으로 밀리면 이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밀려서 매도가 나오겠죠, 개인들이. 그럴 때 매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위로 올려칩니다. 왜 올려치냐? 올려치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 지리한 구간에 계속 넘어왔으니까 또 언제 빠질지 몰라서 개인들이 막 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치는 거는 왜 올려치냐? 이렇게 올려쳐버리면은 이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돌파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시 죽이면서 손절 물량까지 이제 받아가면 아래쪽에서 물량을 더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력들의 행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면서 2차 상승이 나오는데 1차 상승보다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덕사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본다면 아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덕사나이메탈을 1차 상승에 제가 파동을 한번 보면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게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면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저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거나 고점을 높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반등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위에 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선이 기준점입니다. 그 기준점을 넘어서게 되면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파동을 기준으로 놓고 피보나치 수도 넣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만약에 다시 되돌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 그리고 여기는 뭐죠?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돌파하면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1차 고점, 그 다음에 2차 고점이 나온다. 잘 맞아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 수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요새 시장이 워낙에 급등하다 보니까 벗어나는 종목이 왕왕 보이긴 합니다만 거의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면 옛날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거 한번 보여줘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자 상승이 나올 때 이제 저점 수준이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저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자 나왔죠.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못 될 경우 여기서 밀려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번에 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게 기준점이라고 그랬는데 기준점에서 맞고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이 아래로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박스나 횡보로 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역전밴드 매매 기법에서 활용하는 유지선을 계속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가 찍히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덕사나이메탈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위에 차트가 나와지지가 않아요. 이 위에 있는 가격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치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다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 반등만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구간이 와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박스권으로 갈 수 있거나 상승의 흐름이 잠깐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간에서 이제 아래 세력이 매집했던 가격의 흔적을 찾는 이 역전 밴드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 돌파를 노리는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덕사나이메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소재 기업이고요. 이 소재라는 종목은 역사적인 테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사나이메탈이 지금 움직일 때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갉았지만 지금 이게 또 급등하고 이럽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급등하죠, 여러분들?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사이클은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냐? 필요에 의한 것만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가 필요했을 때가 있었죠. 코로나 때 마스크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마스크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같이 그 코로나에 걸렸냐 안 걸렸냐 진단키트를 하는 진단키트 회사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걸리면 백신 맞아야 돼. 그래서 백신 관련주가 엄청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는 치료제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순환되면서 이어져 나가는데 점점 더 시장에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지게 돼요. 지금 HBM을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이 저장 공간에 CXL이 필요한데 이것도 구리선 때문에 전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빠르게 안 되니까 이걸 광통신으로 바꾸겠다. 전력도 광 케이블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종목이 잘 가는 거죠.
그리고 HBM이 열이 많게 나오게 되니까 아래 기판이 휘어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 구간에서 플라스틱이 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FOPLP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삼성전자에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을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 중에 결국에 이걸 유리기판으로 가는 건데 유리기판은 아직 먼 이야기다. 당장의 실적이 꼽힐 수 있는 상황이 1년 이내의 종목이어야지 지금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이 기업이고, 이 FOPLP의 필수 소재가 덕산 하이메탈이다. 역사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소재였기 때문에 급등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소재주에 저는 집중하는데 덕산 하이메탈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과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덕산 하이메탈 먼저 수급 한번 체크해 보면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1월 21일 저가고 1월 21일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그 세력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기관이 600억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기관이 600억을 샀다. 시가총액이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현재 5천억 정도인데 600억을 샀다라는 건 많이 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전쟁의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걸 전쟁 이후에 팔았느냐? 3월 4일 날 이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관이 200억을 또 이 기간에서 샀더라. 기관이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었고, 지금 현재 저번에 뭐 매집 평단가를 10,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때는 이 구간대였고, 지금은 여기에서 들어온 200억의 수량에 대한 평균 단가를 구해 보면은 이게 9,000원 정도 수준이고 위에 15,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6,000원 정도 차이 나죠. 보통 이 매집은 중간치를 그으면 거의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게 비슷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9,000원에 3,000원을 올려보면 12,000원이죠. 지금 얼마입니까? 12,000원. 지금부터 아래로 밀리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면 우리는 이 기관 세력들보다 싼 가격에 잡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수 욕구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제가 목표가를 같이 가져가는 와중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매수할 때 추천드리잖아요.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남겨드리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타점들이나 이런 구간에서 영상으로 남겨드려요. 그리고 또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할 때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매도할 때도 제가 덕산 하이메탈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한번 매도해보자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보낼 수 있으니까 저한테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저장을 해가지고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역전 밴드는 지금 현재 11,000원대 수준이니까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고 이제 덕산 하이메탈을 어떻게 여기서 잡아왔고 또 매도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지 매매 기법 제가 한번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매매 기법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중간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깨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털리는 경우가 많죠. 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털리지 않을 것인지, 개미 털기를 피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집중해 주시고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상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의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 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